시장 수익률 이상을 내는 방법과 펀드 ETF. 제36강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여러가지 방법. 제37강 기간 분할 투자와 정액 기간 분할 투자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제38강 전략적 자산 배분과 글로벌 투자. 제39강 시스템적 투자의 종류, 신호에 따른 매매, 펀트, 자동 매매, 구조 분석 방법. 제40강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패시브 펀드, 대표 펀드와 섹터 펀드. 제41강 ETF, 이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원자재 ETF, 선물 ETF, 현물 ETF, 섹터 ETF, 이템.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36강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여러가지 방법. 주식시장은 종목, 상장된 회사들의 수종의 주식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1년에 7%에서 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시장 평균보다 좋은 회사, 시장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수준인 회사, 시장의 성장성이나 수익성보다 못한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 평균보다 나은 성장성, 수익성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방법이다. 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1년에 7%에서 8% 정도라는 말은 10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10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시장 수준이다. 주가를 현재의 2배로 해놓고 10년 내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방법이다. 시장보다 나은 산업이나 섹터를 고르거나 시장보다 나쁜 섹터나 산업을 제외하는 것이 산업이나 섹터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다. 그런데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이를 고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S&P 500, 나스닥 100, KRX 300과 같이 1차적으로 선별된 종목에서 선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임의로 10개를 골라내고 그 중에서 8개를 버리고 2개만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1년에서 3년, 특히 1년 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나 섹터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법. 추가적으로 매수 5%에서 10%를 이러한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충분히 확인되고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7강 기간 분할 투자와 정액 기간 분할 투자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 기간 분할 투자는 주식 투자와 같이 변동성이 큰 투자 대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클 때 수익성은 비교적 유지하고 변동성을 줄이고자 할 때 쓰는 투자 기법이다. 이때의 분할하는 기간은 한 사이클 이상으로 하여야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보통 5년으로 본다. 이는 여러 시장에서의 결과와 경제 사이클을 참조한 기간이다. 정액 기간 분할 투자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는 투자 자금을 기간 분할하여 동일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 매수 가격은 각 매수의 합을 횟수로 나눈 단순 평균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정액 기간 분할 투자 효과라고 한다. 요점을 정리하면 기간 분할을 할 때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정액으로 하면 가격이 쌀 때에 더 많이 사게 되는 정액 기간 분할 효과가 발생한다. 정액 기간 분할 효과는 최소한 자산의 주기 이상 투자해야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 정액 기간 분할 효과는 변동성이 큰 경우에 크게 나타난다. 제38강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은 서로 성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비중의 조정은 일정 기간마다 하는데 보통은 1년 단위로 실시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대상은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 단기 예금 포함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대상은 둘 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목적은 수익률은 유지하고 변동성은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자산이 서로의 영향력이 낮은 독립적인 자산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원화 자산과 글로벌 자산의 전략적 자산 배분. 장기적으로는 원화 자산과 글로벌 자산 간의 배분이 원화 리스크가 큰 한국인 투자자의 전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자산 배분은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이다. 그리고 자산 비중의 유지를 위한 재조정, 리밸런싱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클에서 적정한 시점에서 시행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시점의 환율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원화가 리스크가 낮은데 싸고 달러화 환율이 비싸다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미국 주식이라면 미국 주식 시장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제39강 시스템적 투자의 종류. 시스템 투자가 아닌 경우 보통 부분적인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많다. 종목별로 자기 나름의 고가와 저가, 지금의 상태와 방향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천이나 뉴스에 따른 매수와 매도이다. 이런 경우는 시세를 중심으로 보고 시장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 정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입각해서 새로운 재료가 좋은 쪽이면 매수, 반대면 매도를 한다. 시스템적 투자는 감정 요인을 줄이고 합리적 방법론에 따른 시스템 투자와 수학적 방법에 의거한 투자를 통칭한다. 신호매매와 프로그램 매매, 퀀트, QANT를 이용한 투자, 구조 분석, 시스템 어널러시스, 방법, 자동 매매. 제40강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패시브 펀드, 대표 펀드와 섹터 펀드.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공모 펀드의 한 종류로 자산운용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대표인 서류상 회사로서 신탁구조로 되어 있다. 뮤추얼 펀드의 신탁구조는 자산운용사, 운용회사, 수탁회사, 재산보관과 투자실행, 판매회사, 증권사, 은행, 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다. 뮤추얼 펀드를 선택할 때는 펀드의 종류, 펀드 회사나 펀드 매니저의 성과 평가, 수수료 및 비용, 자신의 투자 목표를 고려해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수준이고 운용보수를 포함한 총보수는 주식형은 회사 자본의 1.5%년 이외의 거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간 2.0% 수준이다. 헤지펀드,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는 사모펀드이다. 투자자 수가 제한되므로 사모펀드의 가입 조건도 한 명당 5억 원이나 10억 원 이상과 같은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 채권, 통화 등 현물 상품과 선물, 옵션, 원자재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레버리지 투자, 롱숏 전략과 글로벌 매크로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운용한다. 펀드 매니저는 위험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로 허용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수익을 추구한다. 헤지펀드의 보수는 미국에서는 자본의 연 2%, 연간 성과의 20%를 보통 받는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성과가 평균으로는 뚜렷하게 공모펀드인 뮤추얼 펀드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성과가 탁월한 펀드들은 존재한다. 패시브 펀드와 CAPM. CAPM, 캐피털 애세트 프라이싱 모델, 자본 자산 가격 책정 모델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효율적이며 전 세계의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주어진 위험 수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거나 주어진 수익 수준에 대해 가장 낮은 위험을 제공하며 주식, 채권, 자산 등 전 세계에서 가능한 모든 위험 및 수익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리스크와 개별 리스크. 시장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분산은 감소한다. 이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는 시장과 공통적인 위험 외에 개별적인 위험을 가진다. 이에 반해서 시장은 체계적 위험만을 가진다. 시장 리스크와 개별 리스크. 시장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분산은 감소한다. 이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는 시장과 공통적인 위험 외에 개별적인 위험을 가진다. 이에 반해서 시장은 체계적 위험만을 가진다. 존 보글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을 1974년에 설립했다. 1975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 뱅가드 500분을 대중에 소개했다. 그의 뱅가드 그룹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S&P 500 업체들의 3대 주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중요한 원칙을 요약하자면 펀드는 낮은 수수료, 낮은 회전율을 갖춰야 한다. 연수수료가 주식 펀드는 0.75%보다 낮아야 하며 채권 펀드는 0.5%보다 낮아야 한다.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며 액티브 펀드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수많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시장 리스크만을 남겨놓아야 한다. 존 보글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장 전체를 사서 들고 있어라이다. 이 주장처럼 뱅가드 그룹과 뱅가드 그룹이 일대 주주로 있는 블랙록의 운용 규모가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제41강 ETF, H,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원자재 ETF, 선물 ETF, 현물 ETF, 섹터 ETF, ETN. 상장지수 펀드, 직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ETF 또는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목적의 투자신탁, 펀드, 상품으로 주로 벤치마크로 설정한 인덱스를 추종한다. ETF는 벤치마크인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ETF를 사면 펀드도 그만큼 매수하고 투자자들이 ETF를 팔면 펀드도 그만큼 파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ETF는 미국에서 1993년, 유럽에서 1999년에 생성되었다. ETF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펀드였지만 2008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TF를 이용한 액티브 펀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ETF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세분화된 각 지역, 섹터, 원자재, 채권, 선물 및 다른 자산층으로 맞춤화되었다. 2010년 9월에는 미국 내 ETF가 916개로서 자산 규모가 8,820억 달러이며 1년 전에 비해 1,890억 달러만큼 성장하였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패시브 펀드와 ETF는 성장하였다. 최근 2020년 이후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ETF의 종류. ETF에는 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 S&P 500 ETF, 내스닥 100 ETF, KRX 300 ETF 등이 그것이다. ETF에는 인덱스의 내용에 따라 지수 ETF, 섹터 ETF, 원자재 ETF, 에너지 ETF, 금 ETF 등이 있다.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가 있는데 ISA 계좌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다. 국내 상장 ETF 중에 해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의 종류에는 현물 ETF, 선물 ETF가 있다. 해외 선물 ETF, JH는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해지를 한 상품이다. 이때 유의할 것은 환해지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환노출이 위험을 키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TF TR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해당 펀드의 구성 종목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분배금을 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현물 ETF와 선물 ETF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장기 상승하는 인덱스 펀드라면 현물 ETF가 유리할 수 있고, 선물 ETF는 계좌의 보유 현금을 MMF 등에 운용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선물은 만기가 있으므로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베이시스, 선물 가격 빼기 현물 가격, 2+2이므로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이 베이시스가 줄어들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롤오버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가스 ETF의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커서 롤오버 비용이 매우 크다. 가스의 경우에는 현물 ETF 자체가 창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운용이 어렵다. ETN, 딕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 이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다. ETN의 기초지수는 운용사인 증권사에서 일정 수량을 매수하고 그것을 시장에 상장시켜서 되파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ETN은 거래 비용은 감소하는 대신에 운용사의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된다. 그리고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고 ETN을 청산할 가능성도 있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